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벡터, 리스트, 그리고 팩터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이론 시간에 배웠던 매트릭스.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이점은 같은 데이터형을 지니고 있다면 매트릭스, 그리고 여러 데이터형을 혼합해서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라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두 개의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new 프로젝트 가서 자, 뉴 디렉터리 프로젝트 해서 여기다가 프랙티스 해서 챕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0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다. 그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N 이렇게 하시고 자, 저장을 해보죠. 컨트롤 S 해서 여기서 EX01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자, 뭡니까? 매트릭스죠. 그죠? 자, 매트릭스. 자, 영어로는 자, 뭡니까? 매트릭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매트릭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데이터형을 가지는 뭡니까? 2차원 데이터 데이터 형태의 뭡니까? 자료 구조다. 그죠? 자료 구조형이다. 자료 구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그러면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 매트릭스 이 함수가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있고 nrow 뭐 ncolumn 그리고 byrow 그리고 뭐 있습니까? dim names 뭐 이런 식으로 기본 값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데이터 값을 1에서부터 20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nrow 그죠? enrow 요거는 row 행을 몇 개 할 거냐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4행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ncolumn 그죠? 얘를 5행으로 하겠다 했어요. 그죠? 요거를 이제 출력을 그대로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1에서 20까지 1만큼 증가를 하면서 자, 4행과 5열을 만들어라. 행렬을 만들어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 자, 우리가 바이로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로우는 기본적으로 펄스 값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자, 얘는 컬럼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인덱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값을 접근을 하려면 1,1 요거를 접근하려 그러면 4,5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Z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를 생성해 가지고 한번 넣어보고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nt 타입으로 이제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역시 Z를 출력해도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Z2에다가요. 우리가 어떤 걸 한번 넣어 볼 거냐면 자, 매트릭스 그대로 하는데요. 차이점을 한번 보죠. 자, 1에서부터 20을 넣는 건 동일한데 여기에서 동일한데 n로를 4를 주고요. 그 다음에 n 컬럼을 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이제 자동 완성되는 이러한
속성들 값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yRow를 이제 true를 줍니다. 뭐 이렇게 주셔도 되고 t만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Z2를 실행을 해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차이점이 뭔가요? 저장 방식을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byRow를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뭡니까? 컬럼 단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지만 byRow를 true를 줬을 때는 자, 이렇게 행으로 기준으로 해서 1,1, 1,2, 1,3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고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고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바이 뭡니까? 로우죠. 그죠? byRow 속성은 뭡니까? 데이터의 저장 순서를 결정 짓는다. 맞죠? 그래서 기본값은 뭡니까? 기본값은 행이 아니라 컬럼 기준으로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bind와 cbind를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벡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변환하는 것. 그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x는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뭐 그냥 간단하게 C로 합시다. 우리는 그죠? 자, C 이렇게 해서 자, 벡터를 이렇게 만들었고 자, X 이렇게 치면 벡터가 1, 2, 3, 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C에서 5에서부터 8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5, 6, 7, 8이 나왔다. 그죠? 지금 벡터 만든 거예요. 그죠? 벡터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Z에다가 다시 Z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넣어 볼 거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매트릭스를 이제 생성을 다시 할 건데요. 매트릭스를 생성할 건데 1에서부터 2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nrow 값을 우리가 4 하고 ncolumn 값을 우리가 5로 이렇게 지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Z는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안 보이네요. 자, 요렇게. 자,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m1이라는 변수에다가 cbind를 cbind 함수를 이용을 해보죠. cbind 그죠?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 컬럼 형태로 얘는 제가 bind는 어디에 이렇게 서로 연결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x와 y 값을 이렇게 한번 벡터를 넣어서 이렇게 바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인드를 하고 M1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컬럼 바인드잖아요. 그죠? 컬럼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럼 형태로 이렇게 쭉 뭡니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아니죠.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죠? 벡터 그죠? 벡터 x와 그리고 벡터 y 그죠? y에 뭐죠? 벡터 x와 벡터 y를 이용하여 cb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이용해 cbind 함수를 통하여
뭡니까? C는 컬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열 방향으로 이제 결합을 하죠. 결합하여 매트릭스 생성이 된다, 그죠? 매트릭스를 생성함,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열 방향으로는 어떻게 할까? 열이 아니라 행 방향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한번 해보죠. M2에다가는요. 자, 이제는 R 바인드 하시면 되죠, 그죠? R 바인드에서 X와 Y 값을 이렇게 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M2 해서 딱 출력을 해보면 이게 지금 현재 행이다, 그죠? 행. 두 행으로 이렇게 됐고 여기에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요걸 그대로 끌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용을 하여 R 바인드, 그죠? R 바인드를 통하여 열 방향이 아니라 이거는 행방향이죠, 그죠? 행방향으로 결합하여 매트릭스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 바인드나 C 바인드라는 이 함수를 적절히 이용을 해서 벡터를 매트릭스나 나중에 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M3에다가 우리가 하나 할 건데 뭘 할 거냐 하면요. R바인드를 할 건데 이것도 R바인드 이렇게 했는데 위에 매트릭스가 있었죠. 그죠? Z하고 이제 M2가 요거였잖아요. 그죠? M2 출력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M2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죠? Z값이 아까 뭐였어요? 이렇게 Z 한번 찍어보죠. Z는 이거였어요. 그죠? 맞나요? 이렇게 보면 이 Z값하고 우리가 M2 값하고 한번 이렇게 묶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R바인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자, 에러가 나죠. 그죠? 왜냐? Number of columns 매트릭스 뭡니까? must match. 지금 매트릭스의 컬럼이 맞지 않죠. 이거는 M2하고 Z하고 합치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뭡니까? 컬럼이 얘는 5개고 얘는 4개다, 그죠? 그래서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컬럼명이 R바인드나 C바인드를 쓰기 위해서는 컬럼명이나 컬럼 개수하고 그리고 열 개수, 그죠? 이런 것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M2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2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뭘 해보면 되죠? M2가 컬럼이 몇 개였죠? M2가 컬럼이 4개네요, 그죠? 4개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X 값이 4개네요, 그죠? 그러면 X 값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X를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합쳐지죠. 그래서 R바인드니까 로우로 이제 4개가 만들어졌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X 값이 1, 2, 3, 4가 이렇게 갖다 붙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또 R바인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M2라는 매트릭스 형태에다가 X라는 벡터를 R바인드 함수를 통해서 추가를 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R바인드를 했다면 자, 요것도 한번 해보죠. M4 해가지고요. 얘는 또 어떻게 나올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C바인드를 한번 해보는데요. 얘도 역시 M2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 M2에다가 M2가 아니라 자, Z에다가 Z가 지금 보시면 이거죠, 그죠? Z는 어떻게 됐어요? 컬럼이 지금 4개다, 그죠? 컬럼이 4개니까 컬럼이 4개가 아니라 로우가 4개이니까 만약에 R바인드를 C바인드를 한다 그러면 이 컬럼 로우가 4개야 여기에 갖다 붙겠다, 그죠? 그래서 이 개수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Z에다가 뭘 넣어주면 될까요? X를 한번 넣어봤어요. X가 1, 2, 3, 4였잖아요. 벡터였잖아요. 그죠? 4개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R바인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R바인드에다가 Z 값에다가 이래 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왜?
랭스가 틀리잖아요. 왜? 얘는 4개고 얘는 알바인드로 하다 보니까 이게 5개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M4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 2, 3, 4 원래 1은 없었는데 이게 1 값이 반복돼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워닝 창이 떴죠. 그죠? 멀티플 팩터 랭스 AR GS ARG2가 지금 아규먼트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이게 맞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 데이터 값이 들어갔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Z를 생성을 해야 돌아오겠죠. 그죠? 다시 이렇게 아이고 다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자 다시 하면 이렇게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R 바인드가 아니라 C 바인드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워닝 창이 뜨지 않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X 값이 컬럼 단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게 바로 R 바인드와 C 바인드를 적절히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옆으로 추가하거나 밑에 부분에 추가하거나 밑에 부분에 추가할 거라면 당연히 로우 R 바인드를 이용할 것이고 자 이렇게 컬럼 단으로 추가하고 싶다면 당연히 C 바인드를 이용을 하면 될 거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R은 로우고요. C는 컬럼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다 적어놨죠. 열방향 R 바인드는 행방향. 그죠? 결합하여 매트릭스를 이렇게 생성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자, 매트릭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역시 Z에다가 우리가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자 1에서부터 20까지 저장을 하는데 역시 nrow는 4개 그리고 ncolumn은 뭡니까 ncolumn은 5개로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겁니다. 요걸 갖고 이제 접근을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이 10이라는 값을 한번 추출하든지 아니면 이 값에다가 다른 값을 저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열이죠. 그죠? 행열. 교차되는 지점이 뭡니까? 그죠? 당연히 2와 3행이죠. 2행 3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Z 뭡니까? 2, 3 이렇게 해보면 10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2행 3열의 값이다. 그죠? 3열의 값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2행 3열에다가 값을 하나 대입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1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1000으로 11이 아니죠. 한 55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바꿨어요. 그죠? 그 다음에 Z값을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자, 여기 값이 55로 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또한 다중 선택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Z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일행만 다 찍는 거예요. 일행만 확인해 봅니다. 일행만 다 찍었죠. 그죠? 여기에 일행만 다 찍었다. 맞죠? 이거는 뭐예요? 일행만 다 출력.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Z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1열만 출력이겠죠. 1열만 출력. 다 출력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
열만 다 출력을 했어요. 1, 2, 3, 4로 다 출력이 됐네요.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또 값을 이렇게 수정도 해봤고요. 또 여러 개의 다중으로 이렇게 또 이런 방법을 써서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에서부터 1열 중에 1행 중에서 1에서부터 3행까지만 출력을 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점이 아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5, 9가 나왔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1행 중에서 1에서 3열까지 아이고 3열까지의 값을 출력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똑같이 뭐 또 Z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행 중에서 C 콤바인 메서드 콤바인 함수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1, 2, 4 이렇게 했어요. 그럼 1행 중에서 얘는 1열, 2열, 4열 요거를 출력을 하라는 뜻이죠. 그죠? 요렇게 맞죠? 요렇게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고 수정을 하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이게 이제 매트릭스에 접근을 하는 방법이고 이제 근데 여기에 Z를 출력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행값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행 열값만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것을 우리가 벡터에서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네임을 주는 거예요. 네임을 줘서 우리가 어떠한 성적을 조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nam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매트릭스 뭡니까? 매트릭스의 행 이름 그리고 열 이름을 주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요. 자, 매트릭스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자, 여기에 C 콤바인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90, 85, 96, 뭐 88, 뭐 그리고 77, 55 그리고 77 몇 개입니까? 그러면 6개네요. 그리고 6개. 그러면 한 12개 정도를 넣어볼까요? 보기 좋게. 그래서 88, 99, 100, 뭐 47, 5, 그 다음 77, 33 하면 두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됐다. 그죠? 12개가 됐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now에다가 우리가 4행 자 n 컬럼이 어디 갔나요? n 제가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쉼표를 찍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no 해서 4행 n 컬럼 해서 5열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4행 5열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맞지 않죠. 그죠? 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반복이 돼서 나왔을 거라고 저도 추측합니다. 맞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 12개 줬는데 지금 4행 5열 돼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됐어요? 중복되게 막 엉뚱하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다시 3으로 이렇게 줘야 4, 3, 12가 돼서 12개의 데이터를 똑바로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를 찍어 보니까 아하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 어차피 데이터는 바이로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컬럼과 행에 우리가 이름을 줄 수가 있는데 이름을 줄 때 우리가 names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다. 그죠? 그런데 매트릭스에는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자, 먼저 row에서 names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줘봅니다. 그 대상이 누군데? 스코어입니다. 그죠? 스코어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내가 값을 줄 거예요. 값을 줄 건데 어떤 걸
내가 할 거냐? 존을 줄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홍길동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김말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로우니까 지금 사행이 맞죠. 그죠? 사행이 맞으니까 이렇게 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또 주고 우리가 스코어를 다시 한 번 더 출력을 해보면 아하, 존, 홍길동, 신은혁, 김말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컬럼 네임즈를 주는 방법은 자, 컬 네임즈 그죠? 대상은 스코어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C 해서 이게 이제 국어 그리고 영어 아이고 영어 그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수학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스코어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잘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러한 형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한번 볼까요? 스코어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통해서 1, 1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9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90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를 들어서 스코어에 누구 쪼네 쪼는 아니고 신은혁의 뭡니까 국어 성적을 좀 알고 싶어. 그래서 국어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확인해 보니까 96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김말자의 모든 성적을 알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스코어 이렇게 아이고 스코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김말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김말자의 모든 성적을 보는 거죠. 맞습니까? 김말자의 모든 성적을 보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자 국어 점수만 싹 다 보고 싶다. 국어 점수만. 국어 점수는 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학 할까요? 수학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수학만 이렇게 쭉 출력을 하죠. 그래서 쪼는 100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다 봤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만약에 값을 만약에 이 신은혁의 국어 점수를 예를 들어서 100점이도록 이렇게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자, 100점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 배웠다 그죠? sum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스코어 만약에 국어 점수에 대한 합계를 보고 싶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국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국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나오나 보죠. 자, 그러니까 363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거는 뭐였어요? 민이었죠. 민. 그죠? 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면 자, 국어 점수의 평균은 자, 오브젝트 타입 클래스 맞지가 않나요? 국어가 88점 하고 에러 민 국어 오브젝트 타입 클로즈 여기에 서로 타입이 안 맞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보네요. 그죠? 이게 민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 왜 안 되나 싶었네요. 자, 스코어 이렇게 가야죠. 자, 이렇게 하면 자, 국어 점수의 평균은 90.75라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열 이름도 주고 접근하는 방법, 그죠?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R바인드, C바인드 좀 알아보시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이로우 속성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에 대한 예제를 다 한번 쳐봤네요. 그죠? 이해하겠죠? 그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죠? no,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 이거 표와 같은 형태 단 동일한 값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됐습니까? 네. 요까지 해서 자, 우리가 매트릭스에 대한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